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일부터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오산시는 201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연합방송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공존하는 201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활기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기부식품 제공 사업 예산 증액으로 7억 5천만 원 예산 확보를 했고 오는 1월 1일부터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보도에 정용균 기자입니다. 푸드뱅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개 사업장별로 전담 인력 1명을 둘 수 있도록 총 3억 7,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부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후된 냉동차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푸드마켓 3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하고 기부식품 제공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들에 대해 인센티브로 총 2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2월 기준 푸드뱅크 사업으로 28억 원의 식품을 기탁받아 2만 7천여 명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제공했습니다. 광주시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 시범 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7일 시청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는 클린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CNG 버스에 비해 효율은 50%, CO2 저감률은 30% 정도 우수해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곽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비 규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그린카인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기차가 당분간 상용화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향후 10년간은 클린 디젤과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에서 청소년 보호서비스 분야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과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체계인 시스넷의 위기청소년 사례 관리율 등을 지표로 산정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오산시가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유해 환경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범죄 예방, 오산지구 협의회 등 민간 합동의 감시와 선도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이끌어가고 정착되어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과 문화적 예술이 가상의 공간과 현실에서 입체적으로 연출되는 오산 미디어 아트 모험전이 지난 21일 문화공장 오산에서 열렸습니다.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과 함께 드러난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 오산은 공식적인 개관으로 오산시 문화예술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문화공장 1층 체험실의 모래랑 빛이랑 못 말리는 놀이터 시리즈는 라이트 드로잉과 샌드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창의력을 발산하는 최고의 놀이 체험이었습니다. 오산에 이렇게 이런 또 장소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 또 오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직접 모래나 또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또 애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레이저 광선, 홀로그램과 같은 다양하고 입체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예술의 혁명적 변신은 단순히 보이는 전시회에서 벗어나 14명의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고 예술적 상상력으로 가상의 세계로 뛰어넘었습니다. 과학적인 기술 발전과 작가의 예술혼, 상상력이 함께 빚어낸 작품 워터 섀도우 포 시즌은 프레임 안의 영상적 연출이 실제의 공간에서 생각을 교란시키는데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그 사이
말하자면 이게 진짜 같은데 이게 가짜야 진짜야 뭐 이렇게 헷갈리는 지점 있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알아서 놀아요. 알아서 뭐 지호도 봤다가 물도 만져봤다가 돌도 두들겨 봤다가. 오산의 지명을 나타내는 한자 오에서 착안한 주제인 까마귀 오는 까마귀가 가상과 현세를 연결하는 새라며 상징적인 비유로 가상의 영상적 연출을 했습니다. 인천시 소식입니다. 2012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인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선 GCF 사무국 유치는 UN 최초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것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넓혀졌고 인천의 위상도 올라가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2만 1000개 국제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2개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한편 지난 5월 25일에는 굴포촌 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마련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정식으로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경제성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백지화 위기를 맞았었지만 수차례 검증을 거친 후 공사가 재개돼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인공수로가 완공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대학이 인천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가 지난 3월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개교하면서 해외 유명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인천에 들어오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As the first American university in Korea, with your help, SUNY Korea will be a model for many other universities and countries to follow. 인천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청소년 백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한창인 이곳은 시청대 회의실. 인천시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백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 내에서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실천 정책 중에서 교원 역할 강화와 건전한 학생활동 지원 확대 등 5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100명의 토론자와 150여 명의 참관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관내 중고교 1000여 개 교실 3만여 명과 타 시도 일부 학교 등이 시청을 하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지난 1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영화 속 음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통해 감성의 자극을 받아 마음을 순화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함양,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과 함께 음악 속 숨어있는 지식을 퀴즈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동안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14회 안성시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이 지난 17일 안성연극협회 주관으로 용설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연극에 관심이 많은 관내 학생 약 200여 명의 참여 가운데 치러진 이번 연극 페스티벌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연극 공연과 음악 공연, 그리고 연극에 대한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성연극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관내 학생들이 연극 문화에 좀 더 친근해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곳곳에서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전남 해남에서는 제17회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31일과 새해 1월 1일 아침 해남 송진면 땅끝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도에서는 세방낙조 전망대와 신비의 바닷길 가게 해변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펼쳐지고 목포에서는 선상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아름다운 다도해의 일출을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수, 보성, 고흥, 완도 등 전남 지역 60곳에서
풍성한 행사와 함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은 31일 오후 5시 25분에서 35분 사이이고 새해 첫 해맞이는 1월 1일 오전 7시 35분에서 45분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56회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수상자와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문학 부문에 시인 명기환 등 3명이 선정됐으며 예술 부문에는 서양 화가 박석규 화백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 문화상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 195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해고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송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제대학교는 전 교직원 동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강유숙 기자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쌍용자동차 해고노조원을 대표한 3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는 송전탑 앞에서 송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2012년도는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민분들, 또 단체, 시민사회단체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년탑 농성이 41차인데요. 이분들한테 좀 더 힘과 용기를 좀 주고 또 그동안 각지의 생계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조합원들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취지를 좀 살려서 송년 행사를 좀 잡았습니다. 이날 송년 행사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시민단체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손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3명의 노동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래군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의 사회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해고 노동자 자녀에게 선물도 증정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항상 찾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철탑 농성자는 문기주, 복기성, 한상균 해고 노동자들로 지난 11월 21일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30m 높이의 송전탑에서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은 이들이 철탑 농성을 시작한 지 40일째 되는 날로 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내리는 악천후에도 함께 아픔을 나누고 힘과 용기를 주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내며 힘든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해고 투쟁을 4년째 하고 있거든요. 4번째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이 해고 동지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송전탑에 올라와 있는 오늘 40일 되는 이제 3명의 동지가 땅을 밟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13년도는 빠르게 이 3분이 땅에서 땅을 밟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해고로 다 밀려나 있던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또 비정규로 차별받고 탄압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탑 농성자들의 영상이 상영되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으며 하루빨리 이들의 요구안이 해결되어 철탑 농성 중인 노동자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자, 우리가 희망이다, 희망을 만들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국제대학교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충주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2012학년도 전체 교직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국제대학교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직원 전체 연수 및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교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모든 나라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한국을 비롯한 우리 주위의 그 4강 나라들도 전부 지도부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당히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학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대학의 전망은 어떠한지 또는 대학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특강도 듣고 내부 토론도 하고 해서 교직원 전체가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또 많은 식견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를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 교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 교직원 간의 상호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명사특강으로 국제대학교의 정책 등 전 교직원의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워크숍 이틀째인 28일에는 IT계열 김성철 교수의 2012년 입시 및 재정지원 결과에서 바라본 국제대학교의 현 상황과 패션 계열 정화연 교수의 일본 대학의 위기 극복 사례로 일본 미야자키 학원 단기대학에 대한 발표를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기원 전 유네스코 대사는 대학 정책의 국제 동향과 국제대의 과제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국제대학교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성화 학과로 학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대학교는 전 교직원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국제대학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건설적인 워크숍이 됐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